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가증권 시장도 거의 보합이었는데요. 지금 장 마칠 때쯤 되니까 1%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쪽의 양봉은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딱 3개만 포인트를 골라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3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가 보는 3가지 포인트, 그중에 첫 번째는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 웬 사진이 이 별이 5개 무슨 침대 선전할 때 그 CEO분의 유명한 짤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상승의 핵심 반도체 해주셨는데 반도체 섹터 내에 이슈가 꽤 많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수출 규제 얘기도 있고요.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싸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면서 관련 대형주들이 크게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또 반도체는 통이시잖아요. 지금 상황 어떤지 다음 주 핵심을 또 반도체로 보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뭐 통까지는 아니고요. AI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구나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저 짤을 보시고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거는 누가 봐도 우리 메인 팀장님이 하신 짤이에요. 별이 5개. 네, 100%고요. 네, 저런 거 할 사람 저희 메인 팀장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당히 중요한 게 별이 5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에 개장 방송 때 그 러닝 타임이 좀 짧아서 전달해 준 데 굉장히 답답함이 있어요. 주어진 시간 내에 함축적으로 녹여야 되는데 이 시간까지 더불어서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우선 긍정 시그널 하나. 오늘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 야간 선물이 꽤나 괜찮다는 거. 중국과의 지금 관세가 245% 웃기지 않는 숫자 노름까지 가고 있지만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딱히 별로 문제 없습니다. 네. 지난번에 장대 양봉 나왔던 부분이 화면에 나가고 있으실 텐데 여기에 맞고 떨어진 것은 차트로 들어보면 제가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보시죠. 저항 받을 위치에서 딱 맞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눌림목으로 들어갔다는 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나스닥도 금요일 다음 주에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상승하면서 윗구간을 좀 뚫어줘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지수 상승의 트리거가 있겠습니다만은 국내도 오늘 선물이 326 장막판에 좀 힘은 냅니다. 코스닥 현물과 선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데 역시나 삼성전자로 기결될 수밖에 없죠. 글로벌 이슈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엔비디아 이슈나 글로벌 노이즈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좀 있어요. 국내 쌍두마차에 대해서 호재다, 악재다 평가가 엇갈립니다. 다 리스펙해야 되고 일장일단이 있는 주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주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죠. 어느 쪽이 좀 더 낫겠느냐. 그래야지만 그 의사결정에 따른 공략 포인트가 좀 달라지겠죠. 나는 나쁠 것 같아. 악재 쪽이야. 다음 주에도 못 넘어가고 미 옵션 만기일에 맞고 떨어질 것 같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조소방 쪽으로 가야죠. 조선, 전선, 방산. 오늘 물론 뒤에 조선 다루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의 K방산 이야기 또 조선의 미국 싱크탱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면 저는 저의 의사결정은 반도체로 하겠습니다. 악재보다는 향후에 호재에 한 표와 우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와의 연동성이 높아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 모습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가 오늘 또 지금 힘을 냅니다. 예상을 뒤엎고 밑으로 53,000원까지 기본선까지 가지 않고 그래도 0.5%대 플러스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지수와의 연동성이 높은 만큼 심플하게 적어왔습니다. 지지부진하면 흐름이 길어지면서 힘들어집니다. 이게 핵심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53,000원 찍어도 바로 벌떡 일어나야 되고요. 55,000원부터 56,000원, 57,000원, 58,000원까지 가는 흐름이 연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단기 반등세가 좀 나오고 나서요. 레벨업 위치단으로 가야지만 수익률 싸움에서 수월해집니다. 4월은 5주차까지 좀 있어요. 4주차가 있고 29일, 30일, 5월 1일, 5월 2일까지 들어가고 어린이날 연휴가 한 이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주차 때 어찌됐건 연휴에 차익 실현 매몰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면 다음 주에 지수 상승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올라가야 된다는 결과물이 나오고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종목은 오를 때 위치단으로 올라가 줘야지 못 오르면 다시금 내려온다는 부분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러분들 단기 공략 유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부분이에요. 단기 공략 유저. 2월에도 반도체 파트들이 올해 내내 반도체 파트들이 나쁜 적이 없어요. 저가 매수를 했을 때 항상 기대치에 부응을 했고 2월에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사신 분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이 막 신고가 가고 결과물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3월 말에서 4월을 사고 2주 정도를 관세로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단기 공략 유저들인데 이 유저들 그리고 또는 오랜 기간 좀 스윙 관점으로 보유해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 다음 주에 반도체의 지속성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지속성을 필히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공략 포인트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이제 SK하이닉스 쪽으로 가다 보면 SK하이닉스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사야 될 자리가 맞지만 단기 노이즈는 유발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엔비디아로 나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이즈에 대한 희석이 다음 주에 이루어져야 되고 단지 한미 반도체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정밀기계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하나 세미텍인데 오늘 아까 소두의 박상재 앵커님 말씀하셨던 듯이 직원을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철수시키는 초강수를 각동신 회장이 지금 두고 있죠. 저는 오늘 심플하게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이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전량 독점 공급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너무 크게 가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각동신 회장의 템포는 굉장히 대가 있고 오히려 이런 템포를 지금 밟아가면서 주가가 더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소송전도 보정명령서가 법원에 제출된 걸 보니까 이 법률 평가를 하는 쪽들 변호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보정명령서가 형평없다는 쪽 결국은 TC본도 쪽에서 한미 반도체를 넘어갈 수 있을지 하나정밀기계가 이 부분도 상당히 물음표가 좀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도 소송에서 졌어요.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 향 쪽에서 볼 수 있는 쪽은 그나마 한미 반도체 하나 더 본다면 YC캠 정도고요. 이제 삼성전자 향들이 좀 남아 있는데 주성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중국향하고 SK하이닉스 향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 따는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뭐 선택의 결정을 우리 유저분들에게 맡기고 유진테크 이 바닥권에서의 지금 파동 모양을 보면 지지 저항 이론에 따라서 지지 라인까지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서 끌어올릴 수 있는 위치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TLB 주가 조정을 받고요. 변곡점까지 지금 트라이를 한 상태입니다. 18,980원, 19,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눌렀기 때문에 관세에 의해서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YC입니다.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고개를 들면 YC 엑시콘, 특히 YC 쪽, 뭐 2분기로 정정공신이라서 매출이익이 좀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그 부분이 2분기 때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만 동반된다면 크게 터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다시 DI죠. 지난번 변곡점에서 이제 뭐 한 16,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변곡점 아래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채로 내려왔기 때문에 펀더멘탈적 문제라기보다도 그냥 시장 흐름에 따라서 매도량 없이 내려온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적극 매수의 권역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선정이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매수를 해본다면 기대 수익률 부분도 올라갈 거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적극 홀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핵심은 반도체. 반도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려 있습니다. 악재보다는 호재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는 계시는데 이 부분이 다음 주 실제 시장에서도 그대로 좀 펼쳐질지 여부는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TC본더 발주가 이번 달 말쯤에 한화로 갈 것인가 한미로 갈 것인가 결정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소송 이슈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또 변수로 체크를 해주셨어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반도체 얘기했으니까 좀 전에 나온 TSMC 실적 발표 내용 좀 보겠습니다. TSMC 1분기 실적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60.3% 정도 늘어났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3,616억 대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467억 대만 달러였는데 이 부분을 소폭 상회한 수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4,070억 대만 달러 정도 나오면서 시장 예상은 4천 못할 것 같았는데 4천을 상회하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역시 뭐 TSMC 대단합니다. 영업이익률이 48.5%. 와, 대단하죠. 이렇게 TSMC 실적 내놨는데요. 대만은 우리 시간으로 2시 30분 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본장에서는 TSMC가 오늘 0.6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앞으로 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위협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선 방산이에요. 그런데 USA 조선, K방산 정책 공약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싱크탱크가 보고서를 하나를 내놨는데요. 내용부터 이 한국, 코리아가 들어갑니다. 미국, 조선업이 한국 도움으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고 있고요. 결론은 한국이 꼭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방산은 이재명 전 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한 번 더 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개의 종목군들 계속 잘 가는데요. 또 잘 가는데 더 잘 가라고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네요. 네, 오늘 뭐 3포인트 아닌 4포인트 아닌 3포인트로 좀 만들어봤는데 뭐 방산이나 조선에 관해서도 굉장히 지금 고뇌가 깊습니다. 올해 뭐 방산 공략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 조선 쪽 같은 경우는 뭐 기자재 쪽 정도 뭐 이렇게 좀 했는데 아카데미 때도 뭐 기자재 같은 경우는 좀 공략을 해보십시오라고 권장도 드리고 했고 개장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방산부터 글로벌 군비 경쟁에 가고 있다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의심이었고 아까 뭐 싱크탱크 내용 우리 박상재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그 싱크탱크 내용도 저도 봤거든요. 뭐 어찌됐건 좋은 내용이고 지금 방산이 이제 국내 육성 산업으로까지 가자는 내용이 있었고 싱크테크 내용은 좀 수정드리겠습니다. 조선에 관한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 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네, 뭐 맞죠. 반도체에 이어서 뭐 2차 전지 방산까지 K방산이 된다면 너무 좋은 내용인데 뭐 정책의 취지로는 세액 감면, 정책 금융, 재편 포부를 뭐 알려왔습니다. 단지 지금의 방산의 반등 요소가 방산의 실적 부분이나 뭐 우호적인 어떤 수출 수주 계약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언급으로 인한 K방산 모멘텀에 따른 반등이었다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책적으로 정말 세액 공제 부분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이 정책 모멘텀을 받는 섹터가 돼버린다는 것은 뭐 어제는 여러분들 뭐였습니까? 원격 의료였죠. 오늘은 K방산이네요. 그리고 뭐 또 대구 웹툰 뭐 이런 쪽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갔을 때는 슬슬 차익 실현도 좀 염두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자 부분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금 차트 모습 나가는 건 LIG 넥슨원의 차트 모습인데 쌍바닥 찍고 뭐 기술적으로도 잘 올라갔습니다. 신규 접근하신 분들도 수익권을 꽤나 잘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K방산 미뤄지고 정책 이슈가 나오고 실적 좋고 글로벌 군비 경쟁 가고 지금 뛰어들 수 있느냐? 저는 물음표가 좀 달려 있다는 부분. 그리고 조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싱크탱크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K조선 아예 지칭을 했고 두 종목을 딱 언급했습니다.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입니다. 오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와서 심플하게 문장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이 대본에는 보내지 않아서 직접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싱크탱크의 관세 무풍지대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네, 나쁘지 않죠. 그러면 다른 조선업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뇌가 있고요. 두 섹터 모두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당연히 있죠.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고뇌도 깊은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투자 관점으로 들어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이 물음표를 던졌을 때 너무 어려운 숙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중공업의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그 실제 원하는 제가 레벨업 때가 25만 원대였는데 거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뻔히 27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어떤 이것도 쌍바닥의 기조가 좀 있었는데도 쉽게 접근 못했습니다. 네, 그 위치단에 대한
고뇌였던 것 같고 신규 진입을 해도 되겠느냐라는 물음에 저 김민주는 완벽한 판단은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사결정에 몫에 좀 맡겨야 될 것 같고 단지 이제 보유해서 끌고 오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번에 뭐 62동평 평균선 무너졌을 때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끌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현 시점은 매매 관점은 좀 유효하고요. 두 섹터 모두. 그 투자 관점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시간에 비교를 해드릴 때 한국조선해양과 같이 현대중공업 하나오션과 비교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눌림목의 깊이가 많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현대중공업의 상승폭이 낮구나. 그러면 지금은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을 묶고 좌측에 놓겠습니다. 우측에는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을 놓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조금 뭔가 전이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결이 틀리죠. 하나는 미국의 함정수리 조선업들 부흥을 위한 K조선과의 협력이고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분명히 LNG 쪽이고 목록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뇌도 좀 함께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전히 매매 관점은 유효, 투자 관점은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요. 오랜만에 활발하게 움직이는 쪽 태양광입니다. 이 면제 목록, 그러니까 관세 면제 목록에 포함이 됐다는 소식에 태양광은 아침부터 들썩였고요. 태양광 가니까 풍력까지 친환경 전반의 강세 흐름이 눈에 띕니다. 지금 유니슨도 17%나 급등해주고 있죠. 친환경. 한 3, 4년 정도 거의 뭐 안 보셨을 거예요. 다시금 움직이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진짜 아마 제가 입을 열면 예. 우리 유저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고민이 엄청 많아지실 겁니다. 제가 실례로 조금 네. 시간 5분밖에 안 남았지만 앵커님도 한번 같이 봐보시죠. 지금 하나솔루션 주가 차트 모습이거든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 달달하죠. 기술적인 모양새를 보면 역배열이지만 거래량 거래대금 잘 만들어졌고 이렇게 좀 두꺼운 선이 변곡점입니다. 변곡점은 지수 2평으로 해놨고요. 이 변곡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모습. 이건 이제 고수 트레이더 분들이 야 이거는 너무 스윗한 차트인데 이렇게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OCI 홀딩스도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뭐지 평균 거래량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이제 하나씩 생기네. 변곡점까지는 좀 붙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지금 뭐 펀더멘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기초 소재 폴리실리콘이죠. 이런 몇 가지 지금 1039개던데 여기에 관해서 관세 면제 품목을 지금 발표한 거예요. 한동안 이제 소외됐던 부분이 좀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킵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은 혼돈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섹터가 미국 시장의 주도력 섹터인가? 주도 섹터 아니죠. 트럼프의 색채가 친환경입니까? 이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죠. 어디다가 내 의사결정에 우위를 둘 것이냐. 트럼프의 색채나 트럼프가 밀어주는 신재생 파트가 아니지만 관세 면제 품목에 들어가 있으니 이 만들어져 있는 맛있는 거래량들을 보면서 접근 포인트를 가질 것이냐. 아니다. 지속성이 없다. 신재생이 주력이 아니지 않느냐. 트럼프 정부의 색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주도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추후에 지금 가산점 요인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내려오면서 쉽지 않더라고요. 아까 하나솔루션이 뭐 대장이냐 OCI 홀딩스가 대장이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OCI 홀딩스가 여러분들 영업이익은 조금 더 낮습니다. 뭐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지칭하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인 모습은 지금 하나솔루션이 훨씬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뇌가 굉장히 깊어지더라고요. 빅데이터는 꽤나 높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던데 빅데이터를 계속 숨기는 이유가 뭐냐면 회원들이나 유저나 시청자분들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복구해보자 막 아무거나 매수할까봐 제가 그런 측면이고 네. 단지 하나솔루션은 꽤나 높은 지점에 가 있더라는 거. 그러면 이제 의사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했습니다. 신재생이 주도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네. 트럼프 정부에 뭐 조선이나 방산 이런 것도 아니고 강관, LNG, 알래스카도 아니고 그래서 이쪽에 좀 힘을 주면서 할지 아니면 관세 그래도 관세 면제라는데 여기에 좀 힘을 주면서 할지는
고뇌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긴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메리트는 있다 정도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가 메리트는 긴 관점으로는 있다. 여러분들 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고민 중이다.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태양광 움직이니까 풍력도 들썩. 풍력도 동일한 시각이세요? 풍력은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광 쪽에서 그 MS 점유율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 지금 뭐 서부 해안 쪽에 시애틀, LA로 이어지는 근해 연안에 풍력 발전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시장에서 조금 더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 중국 견제론을 본다면 반대급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들이 태양광 업체로 지금 지칭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굳이 뭐 CS&, CS 베어링보다는 반대급부 수혜 OCI 홀딩스, 뭐 동남아 쪽에 있고 미국에 들어가고 예. 점유율이 높은 하나솔루션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좀 덜 올랐다고, 덜 노출됐다고 후발주자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 쪽은 확실히 재료가 있는데 주도주가 아니다 보니 이것에 올라탈지 말지 여부는 여러분들의 또 투자 성향이라든지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또 각자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